지금부터 서정아가 2024년 국제지역학 영상과제를 진행합니다. 오늘 같이 하실 청중은 23학번 1문과인 염지윤 전체인입니다. 국제지역학 영상과제의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본의 지리와 일본의 고령화 및 지방소멸, 두 번째로 일본의 천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한 학기 동안 2024년 국제지역학 수업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청중의 감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지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리는 팔 모양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고 북쪽 홋카이도에서 남쪽 끝 오키나와까지 총 2,800km입니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약 37만 8천 km제곱미터로 세계 나라 중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면적의 약 0.29%이고 수영 면적은 배타적 경제 수영 면적이 세계 6위입니다. 참고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도도부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도부연이란 일본의 광역 지방 공공단체인 도도부연을 묶어 이르는 말입니다. 도도부연 중 첫 번째 도는 홋카이도에서 쓰이는 도와 두 번째 도는 수도인 도쿄에서 쓰이는 도입니다. 부는 오사카와 교토에서 쓰이는 부와 나머지들은 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은 크게 네 개의 큰 섬으로 구별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오사카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시코쿠와 시코쿠 옆에 큐슈,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색을 제외한 곳이 모두 혼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크기는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 혼슈 순으로 2대 4대 8대 24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영토 문제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영토 문제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독도가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다키시마라고 합니다. 독도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병합하고 일본의 전쟁 승리로 1905년 일사조약이 체결되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5년 후인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했습니다. 음, 그 후 일본은 제2 2차 대전 종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독도 영토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본의 영토 문제 중 쿠릴 열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어로 북방 영토라고 불리며 일본 홋카이도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까지 뻗어 있는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때 소련은 일본의 항복 당시와 이후에 군사작전을 하여 섬을 합병했습니다.
이 영토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통치권이 러시아에 넘어갔는데 소련의 병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진상 맨 이쪽인 이투르프 섬, 그 밑에 쿠나시르 섬 바로 옆에 시코탄, 가장 아래쪽이자 시코탄 밑인 하부마이 제도로 구성된 최남단 섬을 북방 영토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카쿠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센카쿠 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이며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과 함께 1972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 이후 일본에 반환되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청일 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대만과 주변의 섬들이 일본으로 양도되었는데 이 교환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며 따라서 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대만을 중국에 반환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에도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일본과 미국은 1895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했을 당시 중국인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류큐 제도의 행정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본의 고령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왼쪽 표를 보시면 맨 밑에 색은 15세 미만, 중간색은 15세에서 64세, 맨 위쪽 색은 65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현재 2024년도를 표에서 보자면 약 28.8% 정도입니다. 이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인 것을 알 수 있고, 참고로 한 나라의 전체 인구 비율 중 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21%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 소멸 3대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줄어들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에 많이 가서 지방에는 별로 없게 돼가지고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및 경제 기반 약화입니다. 이거는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 유치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입니다. 인프라의 유지 비용으로 인한 폐업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 창생 정책을 설명드릴 건데, 지방 창생이란 2014년도에 실시된 마을 사람 일 창생법과 함께 나온 지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또는 대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방 창생 정책의 목표는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컴팩트 시티 모델이 있겠습니다. 컴팩트 시티란 주거, 교통, 공공 서비스, 상업시설 등의 생활 기능을 컴팩트하게 집약하고 효율, 효율화한, 효율화한 도시 또는 그 정책을 뜻합니다. 이 컴팩트 시티의 목표는 도시의 생활 기능, 행정 서비스를 공공교통인 역 주변에 집약하면서 거주 지역과 도시 기능을 각각 적절하게 배치하여 그것들을 공공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컴팩트하게 정리된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프로젝트 유지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란 프로젝트 달성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여 비용이 막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가 국제적 R&D 기관 공장 유치, 일거리 창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천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천황이란 천황은 고대적으로부터 세습적으로 이어져 온 일본의 군주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 제도화된 것은 7세기 말년입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2024년도 현재 천황 나루히토 천황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상징천황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천황, 상징천황제란 일본 국헌법 제1조로 규정된 천황을 일본국 및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천황제의 시작은 세계 2차 대전 후 쇼와 천황이 천황 인간 선언을 한 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일본에 대해 몰랐던 역사를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제가 설명하진 않았는데, 강소기업이나 막부체제, 천황제 등등을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에 대한 지식이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 뉴스를 보아도 정책은 기사에 잘 안 뜨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일본의 정책인 지방창생 정책이나 고향납세 등등 다양한 정책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일본이 세계에서 장수기업이 가장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청중의 감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서정화 학생의 발표를 듣고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았는데요. 우선 일본의 수역 면적이, 배타적 경제 수역 면적이 세계 6위라는 점을 처음 알았고, 도도 부현의 도가 홋카이도의 도, 도쿄의 도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토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후 세계 2차 대전 종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후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다는 것과, 되게 여러 일본 영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게 흥미로웠고, 일본이 초고령 사회인 것은 알았지만, 3명 중 1명꼴로 노인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놀랐습니다. 또한, 일본이 지방 소멸 중 이유가 인구 감소라고 해서 몰랐었는데, 저는 사실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본의 인구가 감소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인구의 지방 소멸 중 이유가 인구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활성화 정책 중에 컴팩트 시티 모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서정아 학생의 발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지리와 지방 소멸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취약한 생활 취약 지역이 돼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을 저하시켜서
결국 또 도시로 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일본의 지방 소멸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비율 또한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도시로 가면서 경쟁 심화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끝내는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고령화율은 올라가고 지방은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본처럼 한국 또한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아가 국제지역학 영상과제를 마칩니다.